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내부의 캐리어 분포, 캐리어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먼저, 앞의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Y축은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Y축을 표시 안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Y축이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낸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그건 특별히 표시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캐리어 분포를 알기 위해서는 각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채워질 확률과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얼마나 있는지, 즉 야구 경기장으로 따지면 하나의 줄에 의자가 몇 개 있고 각 의자마다 사람, 관중이 앉아 있을 확률을 생각해 보면 의자 10개, 각 의자당 사람이 있을 확률 50%면 둘을 곱하면 10개 의자 중에 5명의 사람이 앉아 있을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뭐 N형 반도체라고 해서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가 바뀌느냐? 여전히 실리콘이 도미넌트한 물질이고요. 여기에 뭐 아세나이드와 같은 컬럼 5에 있는 원소를 주입한 소재이죠. 그래서 실리콘의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를 거의 다 쫓아갑니다. 그 다음 실리콘 내부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 역시 이 실리콘 물질의 물성 자체가 아주 훼손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페르미 함수를 도입해서 이 FE를 쓰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Y축하고요. 여기 있는 이 Y축하고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이 Y축, 마지막에 있는 Y축 다 똑같습니다. 다만 X축의 의미가 다르죠. 이거는 물리적인 물질 내 위치에 따라서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어떤지, 얘는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 얘는 확률, 페르미 함수의 결과값이죠. 확률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전자나 홀의 분포를 나타낼 때는 이 녀석은 전자의 농도일 거고, 얘는 아마 홀의 농도를 나타내는 축이 될 겁니다. 먼저 전자의 농도를 나타내는 축을 이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요. 여기 있는 이 녀석하고 곱하면 됩니다. 얼핏 보면 잠깐만, 이 그림은 아까 앞에서 봤던 잠깐만 돌아가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둘이 곱해가지고 얘를 얻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 나는 게 얘는 인트린직한 페르미 레벨이 밴드갭의 한가운데 있는 반도체 재료였고요. 조금 전에 본 거는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페르미 레벨 요 자체를요, N형 반도체는 이 위로 살짝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뒤로 가보면 그림을 그렇게 그려뒀습니다. 지우고 낙서한 거 지우고 한번 보세요. 여기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인데요. 그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즉, 컨덕션 밴드 근처로 페르미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 자체도요, 아까 바로 앞 슬라이드쯤에 있었던 그 그림은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거기는 EF가 여기 있었으니까요.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EF일 때 값이 0.5 여기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얘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페르미 함수 자체가 앞에 거는 인트린직일 때는 이렇게 빠르게 감소해서 거의 0에 붙었고요. 지금 이 장표에서 보고 있는 건 조금 더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 곱해지는 이 값이 앞의 장표보다는 큰 값이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의 장표에서는 전자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큰 값이 곱해졌으니까 좀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분포가 N형 반도체답게 전자의 농도 자체 N 오브 E가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총 전자의 농도 N일 거고요. 총 전자의 농도는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 안에 적분하면 얻는 면적, 그게 전자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고 이미 눈으로 봐도 전자의 농도가 꽤 많네라고 보일 겁니다. 그럼 거꾸로 홀은 어떻게 되느냐? 홀은 뭐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는 그대로고요. 대신 이제 곱해져야 되는 이 점선이죠. 점선은 앞에 있는 그 인트린직한 거는 아마 점선이 이렇게 와서 이쯤에서 이렇게 더 와야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텐데 지금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저 라인은 보면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이 홀의 발견 확률은 파란색보다 훨씬 작아졌죠?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할 때 더 작은 걸 곱하니까 결과도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 보면 홀 농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면 이 지금 N형 반도체일 때는
홀의 농도 자체가 Y축이 에너지별로 홀의 농도인데요. 확 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 에어리어 자체가 홀의 농도고, 그죠? 꽤 작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그 값은 요 위에서 얻어진 이 N형 농도보다 요게 월등히 작다라는 관계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나 홀의 농도의 전자나 홀의 그 분포를 에너지 관점에서 밴드 다이어그램과 온라인 시켜서 쭉 살펴봤습니다. N형 반도체가 이러니까 P형 반도체는 뭐 그냥 뒤집으면 될 겁니다. 위아래 바꾸면 되는데요. 이게 N타입이고요. 이게 P타입입니다. 그림을 내가 일부러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그럼 느낌이 올 겁니다. 세 번째 칼럼에 있는 probability of occupancy가 페르미 에너지 레벨 기준으로 위에 있고 이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가고 내려가고 위로 가고 내려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캐리어 분포를 보세요. N형이 늘었다 줄었다. N형 면적이요 면적. N형 커브에 늘었다 줄었다. 근데 P형은 작았다가 P타입이 되니까 확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보일 겁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도요. 그 내가 준 자료 가지고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스크롤 업 다운 하면서 N형 P형 N형 P형 그리고 N형 P형 N형 P형 뭐가 다르지 하고 계속 앉아서 보세요. 제일 왼쪽에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면 페르미 레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인트린직한 거 앞쪽으로 잠깐 가보면 여기서는 페르미 레벨이 그냥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N형, P형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이 강의 노트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온도에 따라 바뀔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뀝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설명할 때는 다 템퍼러처는 300켈빈이라고 가정하고 풀었거든요. 근데 실제 반도체 제품이라는 것은 뭐 영하 55도씨에서 높게는 플러스 150도까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뭐 일반 고객 레벨은 C 그레이드인데 커스터머 그레이드 85도 정도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하죠. 실제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 기기들은 85도 이상 고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가끔 있습니다. 예전에 내 저기 큰아버지 댁에 시골에 있는데 놀러 가니까 구들장에 그 이불 깔아놨는데 거기에 핸드폰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익어서 큰일 났다 했는데 이불을 열어보니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내부에 있는 온도 센서가 85도를 넘어가면 그냥 이 시스템을 셧다운 시켜서 스마트 기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영역은 아니지만 그런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300켈빈으로만 세팅하고 개념을 풀었지만 온도별로 반도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페르미 레벨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이 아래쪽 그림은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이상한 그림이 됐는데 한번 그림을 보면 X축이 뭐냐면요.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겁니다. 다만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도핑의 농도를 예를 들어 10에 15승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도너를 넣었다고 합시다. 그 10에 15승인데 도너를 넣었을 때 그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요쯤에 있다라고 그린 겁니다. 그럼 도핑의 농도를 16승까지 올리면 페르미 레벨은 이쯤에 있을 거고 17승이면 이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N타입 머티리얼로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이거는 뭐 그냥 거의 인트린직이긴 한데요. 요 정도가 N형이다. 그럼 더 진하니까 보통 이런 기호를 써요. 플러스 플러스 원 플러스. 한우도 그렇죠. 1등급 원뿔, 투뿔 등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진하게 도핑했다는 의미인데 농도가 올라가니까 페르미 레벨이 어디에 찍히는지 보세요. 이 데이터 값들을 보면 점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 엣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온도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되냐인데 우리가 지금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그 밑에 그림으로 내려옵니다. 즉 같은 도펀트를 충분히 넣었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페르미 레벨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 인트린직화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인트린직화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아마 앞에 장표가 다른데 온도를 아예 0켈빈으로 해서 프로즌 아웃 시키면
도너가 ED 레벨에 여기 최외곽 5번째 전자가 여기에 다 앉아 있죠. 하지만 온도가 0이 아니라 점점 0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일부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300켈빈쯤 되면 도펀트가 다 이온화되어서 여기에 있던 도너 한 개당 자유전자 하나씩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이 온도를 더 올려서요. 500켈빈, 600켈빈, 700켈빈 올리기 시작하면 도너가 해야 할 역할은 다 했습니다. 즉 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에 의해서 이미 결판이 나 있습니다. 풀리 아이오나이제이션도 되고. 하지만 그건 300켈빈일 때 얘기고 온도를 더 올린다는 의미는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즉 밸런스 밴드에 있는 이 전자들도 컨덕션 밴드에 올라와서 자유전자가 됩니다. 그럼 이 전자의 농도는 원래 있던 도너의 양 플러스로 EHP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가 추가될 겁니다. 다만 도너의 양이 한 10에 17승 정도 되니까 300켈빈에서 EHP 10에 10승계 생긴다고 배웠죠. 가만히 놔둔 순수한 퓨어 실리콘의 경우 자유전자, 자유홀은 짝으로 발생되고 각각 100억 개씩 단위 부피당 생긴다고 했습니다. 10에 17승에 10에 10승 더해봤자 숫자의 차이 없습니다. 무시하면 돼요, 10승은. 근데 온도가 500켈빈, 600켈빈, 700켈빈 올라가면요. 이 역시 무시 못합니다. 16승, 17승, 18승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예를 들어 18승까지 올라가는 온도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EHP 전자의 농도가요. 10에 18승이에요. 근데 이 도너 숫자는 10에 17승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게 한 10배 차이 나니까 이거는 무시할 겁니다. 10에 17승은. 즉 자유전자의 농도는 그 고온 뭐 600켈빈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인트린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즉 600도에 노출된 순수한 실리콘이 만들어내는 전자의 양에 의해서 비록 17승 수준으로 도펀트, N형 도펀트를 넣었지만 전자의 양은 더 이상 도너의 양에 의해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유결합에서 깨어져 나오는 전자의 양에 의해 총 전자의 농도가 지배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핑 하나만하라는 의미이니까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도핑이 안 된, 즉 순수한 반도체 재료처럼 전자의 양을 결정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요? 온도가 올라갔을 때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EHP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생긴다라고 할 때 그 자유전자의 양을 N sub i라고 썼습니다. 인트린직 할 때도 EHP 개수 그걸 보는 건 지표니까요. 그래서 NI하고 ND하고 비교했을 때 NI가 ND보다 높아지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온도가 있을 겁니다. 이건 대단히 높은 고온일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고온으로 올라가면 비록 도너를 넣었지만 이 실리콘 소재는 인트린직 퓨어 실리콘과 같으니 페르미 레벨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퓨어요. 퓨어이면 페르미 레벨 한가운데 있잖아요. 요즘에 있을 겁니다. 도핑을 이렇게 하더라도 온도만 올려주면 페르미 레벨이 자꾸 와서 결국은 EC와 EVA 산술 평균값 가운데쯤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X축에 어떤 도핑의 농도를 한들 온도를 뭐 예컨대 800켈빈까지 올렸다? 그럼 아마 EF는 여기에 이렇게 얼라인 될 겁니다. 더 이상 도핑의 양에 의해서 페르미 레벨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핵심 메시지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N형일 때는 컨덕션 밴드 근처, P형일 때는 밸런스 밴드 근처 맞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점점 그 N형, P형 반도체는 인트린직 반도체처럼 변해갈 것이고 그 증거 자료가 페르미 레벨은 서서히 미드갭, 밴드갭의 한가운데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물리적인 원인은 바로 공유결합을 깨고 올라오는 이 EHP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유전자와 홀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서머리는 앞에서 했던 얘기들 한번 핵심적인 사안들만 뜯어온 거니까요. 앉아서 쭉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스스로 복습하길 바랍니다. 이 수식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이거 암기하는 좋은 방법은요.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보다 아래쪽으로 얼마나 갔느냐. 홀 농도는 밸런스 밴드 기준으로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위로 올라갔느냐니까 머릿속에 EC, EV를 떠올리고 인트린직 반도체였으면 한가운데 있을 거고 N형이면 좀 올라갈 거고요. P형이면 내려갔을 겁니다. 위로. 즉 EC와 EV 범위 안에서 페르미 레벨이 움직이고 있으니 항상 머릿속에 전자의 농도를 구하고 싶다. 페르미 레벨이 EC하고 가까워지면 N형이지? 가까워지니까 이 값이 줄지? 근데 얘가 늘겠죠? N형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면 되겠죠?
외우면 이 수식 자체가 쉽게 외워질 건데요. 그래도 난 모르겠습니다 하면 집에 가서 이거 200번 흰 종이에 쓰세요. 손이 먼저 암기할 겁니다. 손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쓰겠어 할 때까지 써보세요. 그러면 외워집니다. 그 다음 요 N과 P를 곱해서 밴드갭 에너지와 그 반도체 재료의 EHP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자의 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하고 절메니움하고 그때 비교를 했었습니다. 얘가 1.12 밴드갭 에너지, 얘는 0.66이라서요. 실제 NI 값을 보면 절메니움이 실리콘보다 훨씬 큽니다. 보통 얘가 한 13승, 얘는 한 10에 10승 이 정도, 무려 10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절메니움을 쓰면 같은 온도에서 훨씬 많은 전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메니움을 안 씁니까?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겁니다. 나중에 뭐 학년이 올라가면 공부하게 될 MOS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트랜지스터나 캐파시터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반도체 위에 산화막, 반도체 위에 산화물, 이 물질 조합은 뭐 메모리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조합을 잘 만들어내는 게 제조공정 기술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요즘에 뭐 나오는 첨단 제품들 보면 한 0.5 나노미터, 이게 사실 이제 이펙티브 옥사이드 띵니스라고요. 유효하게 옥사이드 물질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두께를 가지냐는데 0.5 나노까지 현재 내려가 있습니다. 한국 로드맵 보면 0.4, 0.3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절메니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절메니움이란 반도체 위에 산화물을 만들면 산화물 만드는 공정은 쉽습니다. 그냥 산소 가스 주입해가지고 산화 반응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렇게 큰 웨이퍼가 있으면 이 절메니움 웨이퍼면 O2 가스 쭉 뿌려요. 그럼 이 표면에서 O2하고 절메니움하고 화학 반응해서 GeO2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GeO2가 휘발성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서 이걸 아직 엔지니어가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서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 다음 슬라이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5분만 하고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에 대한 개념을 잡고요. 페르미 레벨이 조금 전 내용에서 그냥 ECV가 있고 N형 반도체면 뭐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어, 이게 미드 갭을 기준으로 EC 근처입니다. 뭐 이 정도 설명만 했는데 우리가 공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여기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정확한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계산하는 것도 가르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디제너레이티들리 돕드인데요. 뭐 되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런데 그냥 헤빌리 돕드입니다. 굉장히 진하게 도핑한 반도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나면 챕터가 끝납니다. 챕터 2가.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챕터 3부터는, 챕터 2는 성형 상태에서 전자나 홀이 몇 개 있고 농도가 어떻고 밴드 다이그램 어떻게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면, 챕터 3에 들어가면 전기장을 가할 겁니다. 즉 전압 V를 가해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그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농도 차이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확산, 디퓨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챕터 3.2에 들어가면 공부할 겁니다. 챕터 3.1에서는 이렇게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는 메커니즘,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드리프트. 드리프트 하면 또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들은 삑 하면서 그 드리프트 한다고 표현하죠. 게임에서 저희 카트라이더, 나 예전에 카트라이더 잘했는데 무지개 장갑 5개. 이게 녹화되고 있구나. 하지 말고. 네, 모두 이렇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인데요. 페르미 레벨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페르미 레벨인데 인트린직한 반도체의 페르미 레벨을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EF라고 안 쓰고 걔를 EI라고 해서 인트린직을 좀 더 강조한 표현입니다. 근데 나중에 N형 반도체에서도 EI도 쓰고 EF도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ECV가 있으면 N형 반도체면 뭐 이렇게 근처에 있다라고 배웠는데, 한가운데 여기를 EI라고 해서 EC와 EV의 산술 평균 값이 여기 있다라고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EI는 첫 번째
인트린직한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만 N형이나 P형과 같은 도핑이 된 반도체 안에서 페르미 레벨과 이 미드갭 사이의 간극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기준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EI를 도입해서 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 장표에서는 그럼 EI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결론부터 보면 EI는 그냥 밴드갭의 한가운데 있네요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어떤 도핑이 되지 않은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거의 페르미 레벨을 찾고 싶습니다. 뭐 결국 EI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을 찾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찾지? 이런 사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바로 인트린직 반도체니까 전자와 홀의 농도는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론과 홀은 짝으로 생기죠. 공유결합에 있는 전자가 뜯겨져 나오면 반드시 홀을 남기니까요. 그러면 앞에서 유도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들어간 이퀘이션으로 어떻게 되는지 각각 배웠었습니다. 걔를 들고 와서 같다라고 놓은 겁니다. 이런 다음에 같다라고 할 때 이 EF는 이미 이 I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퀘이션에서요, 뭐 그게 이거죠. 위에 있는 이퀘이션을 이렇게 바꿔 쓴 거고, 이 이퀘이션에서 이 F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뭐 NC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죠? 그다음 양변에 자연 로그 ln을 취해서 E랑 ln을 지우고, 뭐 이렇게 양변에 작업을 하고 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정의 내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짝대기를 하나 더 붙여서 세 개를 해서 EI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제 EI를 이쪽 좌변으로 옮겨 쓴 것밖에 없고요. 그 위에 있는 요 동그라미 친 요 수식을 아래쪽에 한 번 더 쓴 건데요. 한 번 더 쓸 때 하나의 기교만 부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NC와 NV는 앞에서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막 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효 질량도 나오고요. 루트니까 2분의 1이잖아요. 그 로그 앞으로 튀어나오면 뭐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 여기 보일 겁니다. 아마 이게 루트 2분의 3승 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도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그냥 NCMV가 뭔지만 앞에서 긁어와서 대입한 다음에 유효 질량만 남기고 앞으로 싹 다 보내면 이런 예쁜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유효 질량의 차이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요 위에 있는 식은 ln 1이잖아요. ln 1은 0이잖아요. 그러면 뭐 곱하기 0을 하면 0이니까 다 날라가죠. 그러면 요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확히 같지는 않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차이 나는데 상온 300켈빈에서 순수한 실리콘의 경우에는 이 값이 정확히는 0이 아니고 소폭 좀 음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는 어, 결정 구조가 어떻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얘기인데요. 근데 수치 자체가 여기 있는 이 숫자 값 자체가요. MN하고 MP의 그 비틀어진 정도가 뭐 비율로 따졌을 때 MN 에스터리스크, MP 에스터리스크가 있을 때 이게 뭐 1.1 또는 뭐 0.7 뭐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보통 놀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치를 여기 로그에 취해서 하고 4분의 3 KT를 곱해보면 요 뒤에 더하기로 붙는 이 G텀의 이 값은 보통 0.00 땡 일렉트론 볼트로 나오기 때문에 뭐 기껏해 1 뭐 땡 뭐 이 정도라서요. 또는 뭐 마이너스가 붙어도 0.00 뭐 땡 일렉트론 볼트라서 실제 이 값은 EC하고 EV면 EV를 0이라 잡으면 얘는 밴드갭에 해당하니까 1.12니까요. 앞에 있는 텀이 0.5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텀들은 수치 자체가 0.560 이거니까 560이잖아요. 근데 0, 뭐 1, 뭐 10 얼마밖에 안 돼요. 그래서 560의 입장에서 뒤따르는 수치는 크게 뭐 값의 변화를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그냥 거의 근사적으로 앞으로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소재의 페르미 레벨은 이름하여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EI는 그냥 한가운데 있구나. 밴드갭의 EC와 EV의 한가운데에 있구나. 여기다라고 하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EI는 실선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관례적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됐죠? 이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는요. 진짜 두 눈 부릅뜨고 이거 모르면 이번 학기 내내
반도체 물리는 어렵구나 하고 느낍니다. 되게 중요한 거라서 강조를 합니다. 자, 집중을 해서 쫓아오세요. 어떤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소재가 있으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같겠죠. EHP니까.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N 서브 I로 표현했습니다. 실리콘의 경우 300켈빈 상온에서 10의 10승 퍼 큐빅 센티미터만큼 존재했습니다. 그 다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곧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죠. 왜냐하면 인트린직이니까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들을 좀 머리에 올려서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 건 전자의 농도를 이 장표의 제목을 보세요. 전자의 농도를 가로치고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x, y로 쓰고 싶다라는 건 이 값 자체는 x와 y에 대한 어떤 뭐 더하기가 됐건 제곱이 됐건 뭘 곱하건 이런 형태로 x와 y로 된 식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슬라이드에서 지금 제목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는 전자의 농도를 ni와 ei로 표시하고 싶은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값부터 보러 갑시다. 전자의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ni와 ei로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n은 n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 이거 쓰면 안 돼요. 여기는 ei가 여기 없잖아요. 이 변수로서. 그죠? 그러니까 ei가 들어가게 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해봅시다. 인트린직한 거니까요. 전자의 농도는 ni라고 써도 될 거고 앞에서 배운 앞에서 배운 요식에서 ef 자리에 ei로 바꿔 쓴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바꿔 쓴 겁니다. 여기서 이제 nc 요렇게만 보세요. 네모 박스만 보고 nc는 하고 정리하면 되니까 요거 엑스포넨셜을 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만 없어지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다시 원래 일반적인 식 요거 다시 쓸게요. n은 nc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잖아요. 이제 요 위에 케이스에서 nc가 뭔지 펴죠. 요 있죠. 요거 여기 쭉 대입하세요. 대입하면 ni 엑스포넨셜 ec 마이너스 ei 나누기 kt 그다음에 요거 뒤에 남아 있는 거 곱하기 엑스포넨셜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하고 나면 마이너스 요거랑 안녕히 가세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EF. 요거는 마이너스 EI. 요건 EF에서 EI를 뺀 것만 남죠? 네, NI 그대로 오고. 네. 나누기 KT, 나누기 KT 공통이니까 여기 붙고. 그래서 전자의 농도 N은 NI 곱하기. 이게 사라졌어요. NC. NC가 날라갔어요. NC가 꽤 복잡한 루트에 유효질량 들어가고 막 복잡한 식이었는데요. 그걸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입니다. 요거를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확장을 하면 EC, EV가 있고 한가운데 EI가 있는데 이게 N형 반도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EF가 이렇게 있을 때 EF와 EI 사이에 여기에 값이 몇 일렉트론 볼트이냐 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요 사이에. 요 개념이죠. 요걸 넣어주면 전자의 농도를 알 수 있대요. 나머지 걸 보세요. KT는 상수고 NI도 상수예요. 앞에서 공부한 전자의 농도 계산하는 식은 이 NC 때문에 EC하고 EF의 사이 간격, 즉 요 위에 있는 요거죠. 요거는 뭐 XX 할 거예요. XX 일렉트론 볼트 이거는요. 이거 뭐 알아봤자 이걸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대입해봤자 NC 계산하는 게 어려워서 전자의 농도 구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 위에 이런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했더니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전자의 농도에는 우리가 늘 익숙했던 100억 10의 10승에다가 엑스포넨셜 EF와 EI 사이 즉 요거죠 요거 요 위에 있는 이게 아니에요. 요거 미드갭이랑 페르미 레벨 요 사이 간격 값만 딱 넣고 나누기 KT니까 KT는 0.026 일렉트론 볼트니까요. 요 사이에 요 간격이 예를 들어 0.052 일렉트론 볼트면 5를 0.026으로 나누면 2잖아요. 그럼 엑스포넨셜의 2승이니까 대충 뭐 3의 2승이라고 보면 9, 그냥 쉽게 10이면 이게 10승, 이게 10의 10승, 뒤에 거 10이면 10의 11승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지만. 근데 여기서요. 뒤에 예제 문제를 갔다 올게요. 훨씬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도너를 10에 17승계 넣었습니다. 자, 이럴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디쯤 있을까요?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내가 이미 문제 설명을 했죠. 전자의 농도가 이 정도일 때 페르미 레벨이 where 어디에 밴드 다이어그램 안에 어디 있냐는 얘기인데요. 아니 뭐 그거 오늘 방금 전에 공부한 대로 n은 ni 엑스포넨셜 ef 마이너스 ei 나누기 kt고 그럼 얘가 10의 10승이고 17승이고 얘는 10의 10승. 나머지 있으면 지금 EF가 가운데 EI 미드갭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수치값만 알면 EC, EV 가운데 EI 그래 여기 EF 요 에너지 차이 그 뭐 숫자 다 줬잖아요. 10의 17승은 10의 10승 엑스포넨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이거 X 나누기 KT죠. 그럼 이게 넘어가면 7승이고 엑스포넨셜 넘기면 X 나누기 KT는 ln 10의 7승 7 곱하기 로그 10 이거 KT도 이쪽으로 넘기면 따라서 X는 7KT ln 10 이렇네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딱 멈춰서 KT ln 10이 얼마일까를 계산기에 넣어보면 0.0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고단 6단이라고 나는 표현하는데요. 0.06에다가 곱하기 7이에요. 이 7이 어디서 나왔지 하고 쭉 위로 쫓아가 보면 17승하고 10승의 비율이에요. 10의 10승분의 10의 17승 하면서 이 날라가면서 7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7이에요. 76, 42 하면 0.42 일렉트론 볼트. 이거 들고 여기 쓰면 돼요. 요거 지우고 0.42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답은 어디 있냐고 물었으니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요. 미드갭에서 0.42 일렉트론 볼트만큼 윗방향에 즉 컨덕션 밴드 엣지 EC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량적으로 정확히 써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도 그렇게 변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지 마세요. 딱 보고 7, 6, 42. 바로 답 쓰면 돼요. 뭘 계산을 해요. 그보단 6단만 외우세요. 근데 그 근원이 뭔지는 알고 한 번은 연산해 보세요. 바로 이 식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뭐 쭉 계산하는데 KTLN10이 0.06이다. 외우세요. KTLN10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트랜지스터 공부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KTLN10은 0.06. KT를 Q로 나누고 LN10을 하면 0.06 그냥 볼트예요. 이게 헷갈리면 Q를 일로 당기면 Q가 전자니까 일렉트론 볼트. 이건 에너지도 아니고 그거 일로 빠지면 전압이고 전압하고 에너지의 사이는요. 이런 이퀘이션으로 구분됩니다. 전자니까 마이너스 Q를 넣어서 또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9구단 6단만 외우면 앞으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 계산하는 거는 그냥 암산입니다. 이걸 이렇게 계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시험 문제를 내서 평가를 할 때도요. 여기 앞에다가 5 곱하기 3.4 곱하기 이런 지저분한 숫자 나는 안 줄 겁니다. 엔지니어는 이 숫자를 통해서 대략적인 설계의 범위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서 그냥 10의 10 배수로 10의 17승, 10의 18승, 10의 19승, 10의 20승 뭐 이렇게 줄 겁니다. 괜히 어려운 숫자는 거의 뭐 숙제 문제에서나 제공하고요. 그 이외에서는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못다한 홀 얘기만 하고 좀 장표를 정리합시다. 전자의 농도 계산하는 거, EF가 미드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위에서 우리 배웠던 요 이케이션에서는 여기가 빼기였어요. 달라요. 근데 머릿속에 하나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페르미 레벨이 EC보다 항상 밑에 있고 미드갭보다는 위에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뒤에 괄호 안에 거는 틀리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거고 그 이상한 NC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고요. 100억 유산균이 붙어 있으면 왠지 유산균은 좋은 거니까 플러스야 하고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뭐잘 안 외워주면 200번 쓰세요. 그 다음 오른쪽 갑시다. 홀도 합시다. 아까 전에 그 앞에서 공부할 때 홀의 농도는 이렇게 된다는 이케이션까지는 유도했었는데요. 지금 인트린직의 반도체에서 요 NI와 EI를 파라미터로 한 P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찾고 싶은 거죠. 답이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NI와 EI를 넣어서 풀고 있는데요.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한 번 더 봅시다. 이 P는 이거니까 근데 이게 인트린직이니까 P도 NI랑 같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요 식을 이용해서 NV는 하고 정리합니다. 그럼 아까 N형 요거 구할 때랑 똑같이요. P 농도는 원래식 NV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I EF 마이너스 EV 이게 우리 앞에서 공부한 식이죠. NV 요거 쏙 넣으세요. 요만큼 잡아갖고 넣고 계산하면 네 EV 날라가고 EI랑 EF만 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NI 요 NI가 오는 거죠. 엑스포넨셜 EI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그래서 식 완성합니다. 이 두 개씩은요 반드시 암기를 하고요. 암기를 해서 끝내지 말고 뒤에 있는 예제 문제 전자의 농도가 10에 17승입니다. 페르미 레벨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7, 6, 42. 벤 다이어그램 속에 머리로 이 아이가 있고 여기에 EF가 있어요. 여기에 7, 6, 42예요. 딱 쓰면 됩니다. 네, 나옵니다. 요걸 주면 요거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꾸로 요걸 주면 요렇게도 거꾸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밴드 다이어그램을 줬어요. CEV가 있고 가운데 EI가 있어요. EF인데 EF하고 EI 사이 간격이 0.36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런 밴드 다이어그램을 가지는 반도체는 N형입니까? P형입니까? 물으면 일단 EF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N형이에요. 전자 농도 얼마나 있는데요? EF하고 EI 사이가 0.36이니까 9단, 6단, 66, 30. 10에 16승 있어요. 딱 답 쓰면 끝납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도 물을 수 있겠죠. 이게 36이 아니라 0.40이에요. 전자의 농도는 어디서 어디 범위 사이쯤에 있을까요? 10이니까 66, 36, 67, 40, 67. 오케이. 10의 16승과 10의 17승 사이쯤 원자리에 전자의 농도값을 가지겠네요. 라고 답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을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게 N형 반도체인지 P형 반도체인지 그리고 전자의 농도가 얼마인지 바로 계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자의 농도만 계산하면 됩니까? 홀 농도는 안 합니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 예제로 가서요.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전자의 농도를 10에 17승이에요. 그럼 홀 농도는 얼마일까요? 뭐 NP는 NI 제곱 이거 쓰면 되죠. 뭐 N자리 10에 17승 놓고 이거 10에 10승의 제곱이니까 10에 3승 끝. 단위 항상 챙기고요. 단위 부피 당입니다. 하나 풀어볼까요? 뭐 홀의 농도가 10에 16승이에요. EF 어디 있을까요? 66, 36. EC, EV. 가운데 EI. 이거 P타입이구나. 밑으로 내리고 66, 36. 이게 0.36 일렉트론 볼트 차이입니다. 거꾸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EI가 있는데 EF가 있어요. 이게 0.48 일렉트론 볼트. 이거의 홀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전자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무슨 타입일까요? 타입. 물어보면 일단 EF가 EI보다 밑이죠. 소맥전이 있으면 거품이 많다고요. 밑으로 EF가 내려앉아 있어요. 그러면 P타입이고 48이니까 6, 8, 48. 10에 18승. 전자 농도? NP는 NI제곱. 10에 20승 나와야 되니까 20승에서 18승 빼버리면 되죠. 2승 끝. 바로 함산해서 계산하면 돼요. 뭘 이걸 복잡하게 막 수식 써가지고 N은 NI 엑스포넨셜 EF 마이너스 EI 나누기 KT 해가지고 주저리 한 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암산으로 풀면 될 겁니다. 다만 이 숫자들이 내가 주는 숫자들은 다 6단에 떨어지게 줘서 그런 거지 6단에 맞지 않으면 어떤 범위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될 겁니다. 뭐 정필요하면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이 수식 풀면 되죠.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다 돼갔네. 요거는 다음에 하고 네,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장표는요. 아까 한참 전 강의에서 제가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불순물은 다 100% 이온화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가정이 틀렸다라고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셨는데요 하면 녹화된 강의를 듣고 쫓아가면 내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틀린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정해도 매우 틀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풀리에 가깝다는 뜻이겠죠. 어느 정도로 이온화가 되느냐의 정도로 보고 싶은데요. 여기 질문을 읽어보면 지금 방금 말한 그 질문이 나옵니다. 포스포러스로 도핑이 된 이런 것도 꼭 시험 문제 내면은 포스포러스가 5족이에요, 3족이에요 항상 묻더라고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외우세요. 실리콘 주변에 원자가 뭐가 있는지는 그냥 눈으로 사진 촬영한다 생각하고 다 암기하세요. 앞으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그 분야에서 일할 학생들이 실리콘 주변에 무슨 원소가 있는지를 모르는 건 그거는 정말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우세요. 포스포러스는 5족입니다. 300켈빈에 유지되고 있고요. 도너의 양이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포스포러스가 이만큼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질문입니다. 도너의 어느 정도 비중이 이온화가 안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잠깐만 원래 다 이온화 됐다고 배웠는데 이온화가 안 된 게 얼마냐고 물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거죠.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고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겁니다. suppose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이거라고 해봅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너의 모든 도너 원자들이 all 이온화됐다라고 일단 가정할게요. 그래 우리가 다 유도했던 식들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뭐 이 식이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처럼 복잡해 보이나 그냥 n은 nc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 그 식에서 그냥 ef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한 것밖에 없습니다. 쭉 대입을 해서 숫자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아마 줄 겁니다. 내가 책에 있는 거에서 핵심적인 문장만 긁어온 거고요. 책에 보면 줍니다, 숫자. 그리고 요거는 다 이온화됐다라고 했으니 all donor ionizing ND 17승 줬죠. 대입을 해서 뭐 KT, LN, 10에 몇 승 나옵니다. 계산기 넣고 계산하면 요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요 M은 밀리입니다. 0.15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온화가 안 된 게 몇 퍼센트 정도 도너 중에 도너 100개가 있으면 한 개, 두 개, 1%, 2%, 몇 프로가 이온화가 안 됐을까를 알고 싶으니까요. 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온화가 안 될 확률을 계산할 겁니다. 이온화가 안 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까요?인데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 CV를 그리고요. 가운데 EA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저기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게 ED, 도너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요 최각 전자 다섯 번째 전자가 여기 있다가 상온 300켈빈이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는 텅 비죠. 그러니까 도너는 이온화 됐죠.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온화가 다 안 됐다면 ED라고 하는 이 에너지 레벨, 에너지 값 중에 도너의 에너지 레벨 여기서 분명히 전자가 발견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이온화가 안 됐다고 물어봤잖아요. 얼마나 이온화가 안 됐냐고 물었으니 거꾸로 그러면 이 E 서브 D라고 하는 요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과연 몇 개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붙들고 있을 거냐는 겁니다. 그 배웠잖아요. 임의의 에너지, 뭐 무슨 에너지든 좋습니다. 에너지만 넣어봐라. 내가 그 에너지값까지는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걸 배웠죠. 그게 바로 페르미 펑션이었죠. 앞에서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엑스포넨셜의 E-EF 나누기 KT.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에너지 레벨은 도너의 에너지 레벨이죠. 그래서 에너지 자리에 ED를 넣으면 됩니다. ED를 넣네요. 여기 대문자로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넣었어요. 이거 계산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정한 이 위에 거가 맞았으면 아마 당연히 확률이 0이 나올 겁니다. 근데 실제 답을 보면 0이 아닙니다. 우리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ED 빼기 EF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데요? EC, EV가 있고 여기에 도너의 에너지 레벨 책대로 대문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N형이니까 EF가 이쯤에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에너지가 있으면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요. 이거 어떻게 알지?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도너의 이온화된 에너지가 요겁니다. EC에서 ED까지 요 갭은요. 물질이 주어져 있으면 그 물질이 실리콘 안에서 이온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 예전에 장표 강의 노트 찾아가 보면 테이블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게 45밀리 일렉트론 볼트라고 보스포러스 나오고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 X인데 지금 45 알아서 뭐 하나요? 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치가 저기 요거죠. EC하고 EF의 차이.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배웠잖아요. N은 NC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인데 요거 17승 넣고 NC 값은 유효질량 알면 이거 어쨌건 상수예요.
그럼 얘는 알 수 있죠. NC 빼기 EF. 계산해 보면 요 값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EC 빼기 EF하고 45를 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X가 나옵니다. 요거 X 값. 그래서 뺀 게 이거예요. 요 계산하면 요게 150 밀리 일렉트론 볼트 나올 겁니다. 둘이 빼가지고 이거 KT는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 계산기 넣고 하면 1.7% 나와요. 이게 답입니다. 앞으로 불순물은 넣으면 상온 300켈빈에서 포스포러스의 경우에 한 2% 정도 이온화가 안 되는구나. 이게 진실입니다. 근데 왜 이걸 진실을 무시하고 그냥 다 이온화됐다고 할 겁니까? 우리는 사이언스를 한 사람이 아니고 공학을 한 사람이라 이렇게 작은 숫자에 우리가 5% 이하면 그냥 오차 이하라고 버립니다. 네, 버리면 됩니다. 그냥 다 이온화돼 있다고 하고 쭉 얘기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진하게 도핑된 반도체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챕터 3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